안녕하세요. 요양원 운영의 길라잡이 김프로입니다. 요양원 운영,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 얼마나 막연하고 막막한 일인가요? 오늘도 활기차게 열어본 구해줘 요양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나가면서 여러분의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대표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만나볼 분은 조금 다릅니다. 20대 나이에 장기요양기관에 뛰어들어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또 새로 개원해서 성장해 나가며 오늘날까지 장기요양기관을 지켜온 분이십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이프로님만큼이나 장기요양기관의 화석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굉장히 원장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분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성공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 운영을 하면서 직접 겪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이야기를 두 분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에서 15년 동안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프로입니다. 20대부터 장기요양기관을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미래에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방문요양센터 30인 방문요양센터를 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가 들어와가지고 방문 목욕 차량을 좀 운영해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그거 하면 얼마 벌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굉장히 혹했던 것 같아요. 300만 원이나 내가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엄마 나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방문 목욕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사업을 점점 확장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면은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데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아버님께서 그래도 요양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가 뭐 2년 동안 운영한 거 보니 성실하게 잘 운영도 하고 어르신도 잘 모시는 것 같으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그때 기억을 좀 되돌려 보자면요, 급하게 나온 매물 하나가 있었는데 대구 사는 사람이고 사업 자금이 급해가지고 빨리 이 건물을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층 건물이었고 한 층은 주간보, 한 층은 시설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어머님, 아버님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성실한 아들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발을 들이셨는데 그러면 부모님께서 좀 지원도 해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뭐 지원을 이렇게 넉넉하게 해줄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청년창업 대출로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23살 정도에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이 장기요양에 뛰어들면서 이 장기요양 보험법이라든가 고시, 세부사항, 뭐 이런 평가 지침, 뭐 이런 것들 매뉴얼 같은 걸 다 숙지하고 시작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열심히 어르신만 모시면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주변에서는 금수저 아니냐고 그런 시선으로 아마 많이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을 시작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 때문에 혹시 그런 어려움도 겪으셨나요? 이제 뭐 사실 시선도 시선이지만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도 되게 금수저, 얼마 버냐도 있겠지만 너 되게 금수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제가 당연히 금수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비전을 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더 단단히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돈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큰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직원들 급여를 주고 나머지 순수익을 보니까 뭐 자꾸 사야 될 것도 많고 갖춰야 될 인력은 많은데 실제로 어르신은 한 두세 분 와 계시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마이너스 3천만 원 정도. 네.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20살 어린, 25살 어린 나이에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 힘든 마음을 저희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엄마, 내가 이게 돈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머니께서 그때 또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네가 열심히만 어르신 모신다면은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수저가 많네요. 네. 그러면 어머님하고 갈등 같은 거는 없으셨을까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돈을 또 써야 된다. 재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쓰는 데 대해서 좀 어머니가 조금 싫어하시더라고요. 시설 투자비도 많이 투자했었고 여러 가지 뭐 도전이라 해야 될까요? 뭐 새로운 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왔다, 운동기구가 나왔다 하면은 많이 좀 샀었거든요. 그게 물론 잘 쓰인 경우도 있었지만 잘못 쓰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비난의 화살을 막 쏘시죠.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서 한날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어르신만 잘 모신다 하면은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주간보호하고 소규모 요양원을 하다가 큰 시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언제였었죠? 제가 20년도에 유치원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제 인테리어를 해서 75인 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어떤 차별점을 두겠다 뭐 이런 고민이 깊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 번 제가 시설을 운영을 해봤다 보니까 두 번째는 부족함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법정 인력 기준만 맞추게 되었을 때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지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75인 시설인데 훨씬 더 법적 기준보다 넓게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어서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간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봉사자들이 일하는 동선 또한 좀 많이 고민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시설이랑 차별점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요양원 시설은 1인실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인실이 2개, 2인실이 8개, 3인실이 1개, 4인실이 1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인실로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층층마다 휴게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법적 기준에 맞춰졌다 보니까 너무나 좀 협소하고 지금은 이제 새로 지으면서부터 그 부분을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요양원을 막상 운영을 하다 보면요, 어르신들한테 이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종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두 파트인데요. 제가 그 대표님네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대표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어요. 우선 우리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 공장같이 뭐 제품을 찍어내는 게 아닌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다 보니까 어르신 돌보면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을 것인데 또 저까지 이렇게 너무나 강압적이고 지시적이고 권위적으로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원래 제 성격 자체도 조금 부드럽지만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해라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설득하고 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해시켜서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라운딩을 할 때는 사실은 설령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회의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향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런 걸 벌써 알았다는 게 지금 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표님께서 꼭 직원들 퇴근할 때 인사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려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걸 진짜 매일 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제가 출근을 하면은 제가 이제 전층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안부를 묻고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면서 인사를 하지요. 모든 어르신을요? 네, 모든 어르신들 다 하고 마칠 때 되면은 5시 58분 되면은 제가 이게 현관에 나가 있거든요. 그럼 직원들이 제 얼굴 표정을 보면은 조금 뭐 버거워하는 직원들도 있고 웃으면서 퇴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층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조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 보이시면은 또 거기서 응원도 해드리고.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을 대신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호자님들 상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때가 많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악성 민원 같은 그런 보호자들 응대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방송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마음을 살살 끊는 보호자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면회를 오시면은 어르신한테
엄마 어디 뭐 맞은 데 없어? 요양보호사가 뭐 소리 지르진 않았어? 이렇게 유도 말씀하시고 질문. 유도 질문하시고 뭐 이상한 건 안 줬어? 뭐 이렇게 묻는 보호자분들이 조금 그런 예민한 보호자들은 제가 응대하려고 조금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 보호자들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관리직 직원분들한테 평소에 그래도 어르신 간간히 좀 좋은 사진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다 그러면 그게 방패막이가 되어주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면은 별 큰 문제가 안 될 건들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신뢰를 쌓기 가장 좋은 것은 많이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종사자들한테 많이 좀 보호자분들한테 좀 연락을 해라. 우리 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뭐 밴드나 저희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밴드에서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증당 늘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호자랑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일반 원장님들께서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저 사람이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좀 객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현지 조사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노인학대 판정받아서 소송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자, 15년 동안 배상 책임 보험 몇 번 해드렸습니까? 이 건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거기서 해서 뭐 이유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뭐 물론 안전이기도 하지만 많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유를 배제한 안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일단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자.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는 자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이 넘어지는 사고는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냐고 묻는다 하면은 횟수는 좀 되지만 이제 횟수가 좀 되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보호자하고 분쟁까지 이어지는 횟수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현지 조사 받은 적 없고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적 없고 낙상이 있어서 보험 처리는 해줬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보호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소송까지 간 적이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15년 동안에. 이 정도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 다 A잖아요, 지금. 네, 평가 등급은 저희가 네. 17년도부터는 모든 급여 유형이 지금 A를 받고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냥 너무 A 훌륭하네요. 아니고 A 플러스 아닌가요? 강조해서 그럼, 아니, 꼭 제가, 이게 네. 그럼 네. 포상까지 받으셨나요? 예. 대표님께서 혹시 요양원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후회하거나 힘든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두 번째 요양원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50분의 어르신과 또 35명의 종사자가 입사를 했어요. 저희는 알다시피 치매 어르신들의 치매 행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환경의 변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혼란의 카오스였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와이프한테 저도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게 많아요. 미안한데 내가 기관이 안정될 때까지. 기장이 안정될 때까지 집을 못 들어올 것 같다. 와이프 동의하에 제가 시설에 저도 같이 있으면서 살이 한 10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야간 근무자도 잘하는지 봤어야 되고 치매 증상으로 뭐 난폭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왔고 그러나 잠도 못 자니까 입맛도 없고 계속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또 굉장히 힘들었을 거잖아요. 또 이제 퇴근할 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마감 회의를 제가 잠깐 좀 주도하에 했었어요. 그때 직원들도 좀 많이 달래주고 했었기 때문에 또 직원들 앞에서는 힘 빠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살도 10kg 빠지면서 원형 탈모가 이제 같이 온 거예요. 20군데 이상이 구멍이 막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가 텅텅 비어 있었던. 그냥 얻어지는 거는 역시 없는 거죠. 앞으로의 이 장기요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새로운 비전이나 아니면 도전하고 싶은 그런 과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소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보호자들은 어르신께 죄송한 표정, 내가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좀 모시기 어려워서 병원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표정은 이제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들어오시거든요. 이러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는 제 꿈입니다. 멋지네요. 만약에 내가 시간을 돌려서 다시 20살의 나로 돌아간다 라고 해도 그럼 장기요양기관을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절대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보셨던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남자 어르신인데 목욕을 제가 다 시켰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뚝뚝하신 어르신이셨어요. 되게 투명스럽게 어르신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열도 났었고요. 혈압도 높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오늘은 뭐 목욕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더니 오늘만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께서 치매가 있거나 그런 어르신이 아니셨거든요. 신체 상태가 불편해서 등급을 받으신 분이라서요. 그래서 이 어르신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업어서 이제 저희 목욕차로 모셨고 또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드렸고 또 평소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어르신께서 이제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일 뒤에 이제 소천하셨다. 굉장히 좀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일을 정말 제대로 한번 시작해 봐야겠구나. 진짜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되게 뭉클한 그런 사연인 네네. 것 같습니다. 우리 윤프로님 마음에 가장 기억이 남는 그런 어르신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윤 대표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몰랐던 얘기도 좀 새삼 알게 되고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프로님께 좋은 요양원이란? 제가 두 번째 시설을 오픈했을 때 우리 기관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될 것이다 직원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요양원을 오픈할 시기에 책을 한 권 봤었어요. 그게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었는데요.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렸거든요. 누워있는 것은 죽은 것이다. 네, 누워있는 게 와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워있는 어르신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어르신들은 다 우리가 휠체어를 태워드릴 수 있고 바깥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와상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좀 지양하자. 그리고 좋은 요양원이란 누워있지 않은 요양원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요양원 운영하고 있지만 철학이나 아니면 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본받아야 될 맞아요. 점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윤프로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장기요양 기관이 어떤 분들은 또 사업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장기요양 기관은 누군가의 삶과 시간을 모두 책임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해줘 요양원은 앞으로도 솔직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구해줘 요양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